자, 그럼 회견의 내용,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지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에도 정말 연락을 끊은 게 맞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명태균 씨와 그때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더 부적절한 일은 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병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부 인정, 일부 부인 같은데 사실상 사람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통화한 것 같은데 소통은 안 했다. 이게 무슨 언어의 유희입니까? 말장난이죠. 통화했으면 통화했다. 소통했고 다만 내가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으면 맞다라고 또 국민들은 또 진실되게 받아들였겠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장황설에 불과 자기 항변 같은 목소리로 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명규 의원님. 일단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명 씨하고 경선 이후엔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게 이제 거짓으로 약간 드러나면서 이걸 오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받았던 전화의 시점을 가지고 지금 그 명태균이라는 분이 말과 주장을 통해서 남들이 한 얘기들을 지금 녹음해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뭐냐?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아서 이분의 부탁을 받아서 공천 개입에 뭔가 원칙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명태균 씨의 주장과 말, 남한테 했던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장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 물음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박, 흔히 말하는 메시지를 낼 때는 정확하게 좀 하긴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의혹, 또 다른 그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제가 요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3년 전의 기억을 그 시점이 맞다 안 맞다 그 이유다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인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거죠. 윤 대통령 부부가 그럼 정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저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저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공관위와 그 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저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사님도 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지금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어쨌든 제가 그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그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변은 이 공천에 대해 얘기한 기억은 없다. 네. 하지만 뭐 누구 공천 줘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의견 제시 차원에서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말이 뭐냐면 네. 공천 개입이 뭔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천 개입이 되려면 네. 뭔가 좀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단순한 의견 개진, 네.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원리 원칙과 관련된 얘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은 그런 것을 했던 것 같다. 근데 누굴 콕 집어서 공천 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오늘 답변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된 것처럼 5월 9일 즉 취임 전날인 당선인 신분에서 얘기한 것과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됐을 때의 위법 문제에 관련한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는 의문은 공개된 녹취를 보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얘기가 맞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부인하지 않는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라는 특정인이 거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뭔가 공적인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전에
공적 소통을 계속해왔다. 대통령 부부와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명태균 씨의 주장에 부합할 만한 녹취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이 공개된다면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될 여지는 남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강명구 의원께서도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네. 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경선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누구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요? 지금 그 말도 네. 말과 캡처를 통해서 지금 네. 국민들께 알려진 사실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팩트가 아닌 사실이라고 말과 캡처된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맥락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이병진 의원님도 선거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등 공신이 생깁니다. 네. 당선되면 내가 제일 많이 선거운동했다고 알려오고 문자 주고 전화 오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누구 아들 인사 조치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정치인은요 좋게 얘기합니다. 딱 거절을 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는 그냥 덕담 수준에 한번 알아보겠다 정도로 뭐 하셨다고 뭐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그런 그 말씀으로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분께서 했던 말들 중에 딱 일부분만 녹취를 편집했거든요. 앞뒤 맥락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래야만 대통령의 그 말하신 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지금 그렇게 녹음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앞뒤 부분을 다 공개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 캡처된 내용만 보면 이분 명 씨라는 분이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 여사하고 가깝다, 그 통화하고 녹취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랑을 하다가 자랑을 많이 녹음이 된 것 했죠. 같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퍼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이 녹취 부분을 제보를 받아서 공개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 편집된 거라는 건 맞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월 9일 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의율됩니다. 당선자 신분에서도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명약관하게 국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목소리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그냥 내가 농공행상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일갈해서 우리 국힘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국민이 저도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게 내가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후보자는 없을 거고 특히 대통령이면 당선자 신분에서는 가장 힘이 파워풀한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김영선 주라고 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에서 말이 있지. 그러나 이거는 결정됐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저는 말이죠 거기 내부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의원은 아니지만 관련된 녹취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의 녹취, 관련 녹취를 뭐 추가로 공개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앞으로 우리 용산에서 그리고 국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다음 스텝은 취해질 걸로 보고 제가 볼 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여론조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에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조작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뭐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뭐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 들어와서도 뭐 명태균 씨한테 그러면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는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다 계약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라 돈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저 강민구 의원님, 대통령 얘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자, 요거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거는 사실상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금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모든 부분들은 진솔하게 다 네.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그 앵커님, 우리 선거를 치러 보면은요, 네.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어요. 수십 개, 네.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발표되기 직전에 여러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제는 조작을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이분께서 그 여러 가지 명시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끊었다. 이제부터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는 네. 게 이제 본질인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사하고 내가 지금 통화하고 있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내 말 들어야 돼라는 이런 허세를 부리신 거거든요. 네. 모든 말들이 네. 녹음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녹음의 주체가 공천관리위원이나 뭐 당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 내용에서 공천 개입의 정황들이 나타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전혀 사적인 인연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정말 시끄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고 정말 그 제도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2시간 20분에 걸친 기자회견 내용 하나하나씩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병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라,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받았다. 이분 선정상 그 특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약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지시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특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도 없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26년 동안 검찰에서 최고 잘 나가는 수장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저도 그 특성을 아는데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합니다. 네. 그 워딩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라는 것은 요 난간을 극복하기 위한 미사여구의 일종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고, 받았다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거의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는 어떻게 봤나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조작 문제하고 보고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작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강혜경 씨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조작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조작은 그냥 명태균 씨 선에서 그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혀 몰랐다.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그래서 선을 그은 것이고,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명 씨 등 여러 정치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숱하게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명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여론조사의 비용이 당시 국민의힘이 대선을 마치면서 회계를 정리할 때 반영이 됐느냐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지는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은 조작 문제 중심에서 얘기를 했고, 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서 거의 매일 윤 후보에게 보고를 했고 실물로도 들고
같다는 얘기도 하면서 윤 후보가 대단히 흡족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가 내용과 그 당시의 정치적인 기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강민구 의원님 일단 명태균 씨가 뭐 영태균 씨의 주장입니다만 여론조사 하는데 뭐 3억 넘게 들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만약에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앵커님, 보통 우리가 정치 선거 브로커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보통 선거를 치러보면 네. 많은 브로커들이 여론조사 가지고 옵니다. 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후보자들을 매수하고 뭐랄까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사업을 제안하는 거죠. 네. 이게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그래요?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실무 일을 해봤던 친구 네.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가 먼저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놓고 네.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매수당해서 문제가 네. 되는 정치인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브로커들이 쓰는 수법인데 우리가 이분의 말만 듣고 지금 뭔가 그 문제가 있었다, 위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분께서 했던 그 허세의 원인들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께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 많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을 다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분은 대통령도 만들었고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경남도지사도 만들었고 국회의원도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천지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분께서 허세를 부린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